친구야,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자네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 지난 50년 동안 세상 참 많이 변했다네. 그리고 자네가 여기에서 기적처럼 나타나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마산 중앙부두주변도 엄청 변했어. 이 사진은 3.15가 일어나고 1년 뒤 고등학교 친구들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야. 나는 학창시절 몇 장 안 남은 이 흑백 사진을 가끔 볼 때마다 아마 자네가 죽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사진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곤 했다네. 저기 우리 등 뒤 멀리 보이는 건물이 미창이라고 미곡 창고였었는데 지금은 상가 건물들이 100억이 들어찼다네. 참 많이 변했지. 그래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자네의 참혹한 모습이야. 또 하나 있네. 매밧줄을 묶는 이 쇠말뚝. 잊지 못할 3.15는 건우가 만들었나. 마산 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서울 적에 학도결에 창하두다 잊지 못할 긴 주열 무궁화 꽃을 안고 남은 땅에 참 그렇네. 그때 우리 나이 겨우 16, 17세였지만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었지. 정부 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학교에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시켰는데 물론 순전히 정치 선전용이었지. 우리는 강남극장 입구에서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이 영화를 만든 정치 깡패 임화수가 걸핏하면 배우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한다는 소문에 우리들은 흥분하며 떠들었던 기억도 선한데 결국 그때로부터 2년 후 임화수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좀 네가 그래야 되나? 아낍니다. 아이고 막 손 아프냐 이마 차 앞이라고 막. 에이 진짜.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제떨이 말고 헬멧
동네 형들이 모이면 늘상 이 노래를 불렀다. 요새 말로 하면 백수들의 노래이지. 노랫말이 재미있어 형들 따라 목청을 높여 불러보곤 했지만 어쩐지 이 노래의 뒷맛은 늘 씁쓸했다.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마 형들도 자신의 신세와 같은 이 노래의 씁쓸한 뒷맛을 막걸리로 씻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실업률은 23%가 넘었다고 한다. 이 형들은 3.15 데모가 일어난 다음 날 모두 어디론가 깜짝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선거를 불과 두어 달 앞두고 마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허연수가 자유당으로 넘어간 사건이다. 마산 시민을 배신한 이 사건은 당시 야성이 강했던 마산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마산에서 3.15의 불길을 지피는 하나의 큰 불씨가 되었다. 3월 15일 밤 허연수의 집은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자유당 정권은 학생들이 민주당 후보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 날 강제로 등교를 시킨 것이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대구의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뛰쳐나와 경북도청을 향해 달리며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대구 2.28 민주항쟁이다. 며칠 뒤 대전에서도 3.8 학생 의거가 일어났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병욱 박사가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입원 치료 중 2월 15일 급서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정철리. 이 노래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본래 가사를 조병옥 박사의 조화로 바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애통할 수가 없었다. 그 시절의 분위기가 우리를 몸집보다 생각이 더 빨리 자라게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날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사건을 예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투표일. 마산의 분위기는 아침 일찍부터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불만과 분노를 사귀지 못해 시내는 온통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탄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포가 와 안 나오는 것이 없어. 동일 쫓아갔다. 동일 쫓아가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는 와 포가 안 나왔냐고. 막 이러면 내가 감을 지렸거든. 감을 지른 게네 동석이가 그때 동석이가 이 멋이가 그랬다. 그 동석이가 날로 갔다가 나갈 게 내가 안 나갔다. 포 내놔라. 감시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데리고 왔는 게라. 우리 어머니 데리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년아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응? 이거 귀신 모르게 죽는다. 자유당이 소위 사전 사활 투표라는 것을 해치웠기 때문이다. 무려 40%에 달하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도둑질 당하는 것이다. 투표장에서는 자유당 당원과 반공 청년단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3인조, 5인조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밀어넣었다. 이에 항의하는 야당 참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더 이상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마산시 시당에서 오전 10시 30분 투표 중단 선언을 했다. 그날 3.15 의거는 그렇게 이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날 남원에서 마산으로 유학 온 학생 김주일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온 마산 시민들이, 아니 전 국민들의 시선이 김주일의 행방과 그를 찾는 어머니 권찬주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었다. 주일이가 지금 도립백원에 있다. 누군가 골목길에서 숨찬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오동동에서 마산 도립병원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그러나 병원 문은 닫혀 있었고 무장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작은 몸집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기어이 맨 앞에 섰다. 시민들의 항의에 결국 문이 열리는 순간 주일이를 보기 위해 나는 쏜살같이 뛰어들어갔다. 내가 주일이를 처음 본 순간 숨이 컥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빠져나갔지만 나는 엄청난 충격에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주일이 시신 곁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며칠 뒤 우리가 마산상고 입학 동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일이와 나 사이에 이미 인연의 끈이 있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운명의 끈이 이렇게 길고 끈질기게 이어질 줄 나는 생각지도 못했다. 만일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김주일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마산은 한동안 계엄군이 점령한 5.18 광주와 같은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3.15 의거가 일어난 이후 27일 동안 자유당 독재 정권은 마산 시민들을 공산 오열의 조종을 받은 폭도로 몰아갔고 마산은 공포와 죽음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일이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그날 마산에서 일어난 민중공기는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민주혁명의 1등 공신은 마산 시민들이었다. 그때 김주일은 마산이었고 마산은 김주일이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마산 학생이라면 모두 김주일을 대하듯 반겨주었다. 마산 상고 입학 동기생들은 김주일 덕분에 5.16 직전 서울로 수학 여행 갔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 구경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날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마산 시민들에게
3.15의 계획은 희미해져 가기만 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3.15 의거를 되찾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87 6.15 항쟁 전후로 투쟁에 당해서 학생들이 부르짖던 구호는 항상 자랑스럽게 3.15와 5.18의 자랑스러운 후회, 정말 우리가 영령들에게 보답하는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매 집회 때마다 나오는 상식인 구호였죠. 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해마다 3.15 의거탑 앞에서 기념식을 치렀다. 그때마다 마산에서 주일이를 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 세운 일이 없다는 사실에 나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3.15와 4.19 그때를 생각해보면 마산이 주일이에게 참 무심하고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이가 떠나고 40년이 지난 2000년 3월 마산 상고 입학 동기생들이 학교 교정 제일 양재 바른 곳에 주일이 흉상을 세웠다. 그러나 겨우 5년 만에 학교 담장 밖으로 밀려나오고 말았다. 교정 밖으로 밀려나온 주일이는 하루 종일 전봇대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짙은 덤불숲에 파묻힌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는 3년 동안 힘과 정성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공원과 조형물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다. 지난해 4월 어느 날 추모사 앞에 사무실에 배달된 작은 책자 하나가 느닷없이 나타난 괴한처럼 내 뒤통수를 후려쳤다. 다른 곳도 아닌 3.15 관련 단체를 취재한 기사에 이런 글이 실리다. 현기증이 일어났다. 기어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기록하는 곳에서조차 주일이의 죽음 앞에 구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기록으로 남기고 말았다. 지난해 마산 오동동 상인의 사무실이었다. 3.15 국가기념일 기원 행사에 초청받은 인사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서 주일이는 저거 이모 할매 집 앞에서 파자마 바람에 데모 구경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었다. 예, 그때 그 김주일 여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사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자마 바람에 나가서 데모 구경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마산에서 주일이의 죽음에 대해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은 틀림없고 그런 식의 얘기가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었다. 김주일이가 이모 할머님 집 앞에서 데모 구경하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속에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흘러나온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들은 게 뭐 데모하는 걸 구경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었다는 정도. 참 어째 이런 일이 하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뭔가 꼬여도 한참 꼬인 모양이다.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들어야 할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 살풀이라도 한 판 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몇 개월 뒤 드디어 정정 보도문이 나왔다. 하지만 그쪽이나 우리나 똑같이 상처만 남은 피해자들이었다. 도대체 왜 다른 곳도 아닌 마산에서 김주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창립 초기 활동부터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김주일 추모 사업회를 시작하게 된 목적은 주일이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치장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주일이가 주일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주일이는 남원에서 온 학생이다. 즉 호남의 아들이면서 영남인 마산에 와서 3.15를 통해 마산의 아들이 되었고 4.19를 통해 국민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주일이는 묘가 세 곳에나 있는 유일한 민주열사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은 대책 없는 망국병이다. 이 국가적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을 가진 이는 산자와 죽은 자를 통틀어 김주일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모사패의 창립 준비위원회 명칭이 동서순례단이었다. 이후 추모사패의 모든 활동은 민주의 횃불로 동서를 하나로, 4월 혁명의 횃불에서 동서화합의 희망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루어졌다. 제가 금지중학교 근무하고 있을 때 마산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죠. 옛날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가웠는데 그때 마산시와 남원시가 함께 김주일 열사 추모사업회를 발족하자. 그때 그 김영만 의장을 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김영만 의장께서 동서 화합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김주일 열사 추모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니 같이 우리 의기투합해서 동서 화합을 이뤄보자. 남은 김주일 묘역에서 마산 3.15 국립묘지까지 거리는 약 186km이다. 그리고 3.15와 4.19 때 희생당한 민주열사들이 모두 186분이다. 마산 남원관을 수차례 오다 보니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길을 1km씩 186구간으로 나누어 186분의 열사의 이름을 붙여서 동서로 이어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186 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행사는 2박 3일간 모두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동서 간에 막힌 기와 혀를 뚫는 행사였다. 지금 이 자리는 혁명재판소 판결문과 검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1960년 3월 15일 밤 10시경 김주일 열사가 눈에 철통에 박혀 죽었다고 경찰이 확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건물은 한국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 즉 사람들이 남전이라 부르던 곳입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시청 청사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3.15 의거탑이 있습니다. 의거탑에서 시청까지는 약 800m. 이 자리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밤
데모대는 시청 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부정투표함이 시청 청사에서 개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김준일 열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날 밤 김준일 열사를 사망케 한 최루탄의 실제 모형입니다. 최루탄에는 사람을 향하여 직접 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루탄은 벽과 같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야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루탄의 유효 사거리는 70m, 열사의 오른쪽 눈에 파입된 상태로 보아 약 50m 거리에서 발사되었다고 조사 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주율이의 죽음을 폄훼하는 근거로 들고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모 할머니 집이다. 그날 밤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도로변에 위치한 샛별 미장원이 이모 할머니 집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 김주율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그는 김주율의 형 광렬의 친구이며 한 동네에서 친형제와 다름없이 지냈던 하용웅 씨다. 그는 주율이를 마산상고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용웅 씨는 당시 3년 동안 마산상고를 다녔고 주율이와 그 이모 할머니 집에 여러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오랜 기억을 더듬으며 그와 이모 할머니 집을 찾아 나섰다. 아, 여기 김주율 할머니, 이모 할머니들 아직도 지금까지 있네요. 아, 참 놀랐습니다. 예, 참요. 여기서 김주율이가 며칠 기거했는데 형님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시위 소리를 듣고 같이 형하고 같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곳이 당시 주율이가 머물렀던 이모 할머니 살림집이 맞다면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샛별 미장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자, 이제 이모 할머니 집은 여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샛별 미장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샛별 미장원은 3.15 때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큰 길가에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는 완원초등학교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이 신앙촌이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모 할머니 집 앞에서 구경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그날 밤 이모 할머니 집에서 주율이가 이 큰 길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의지로 3.15 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동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 밤 3.15 의거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라면 이걸 단박에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함수 씨가 이모 할머니 안영자 씨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 관련 자료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에도 이모 할머니 집이 장군동이라고 썼다. 샛별미장원은 자산동이다. 또 하나 일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시신 인양 당시 주율이가 위에 흰 티만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3월 15일은 꽤 쌀쌀한 편이다. 왜 교복 상이나 겉옷을 입지 않았을까? 주율이는 형 광렬과 이모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그리고 걸대에다가 걸어 놔놓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긴 흰 티를 입고 나와서 가가지고 다시 시위 군중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 광렬 씨가 남긴 증언에서도 도로 한 가운데서 흰 티만 입고 설치되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주율아! 하고 소리쳐 부르는 순간 경찰이 사격을 시작했고 그것이 동생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당시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옷은 대부분 어두운 색상이었다. 이날 밤
김주일의 흰옷은 경찰이나 데모대에게 유난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흰 티셔츠 때문에 조준 사격의 목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제 불빛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여러 사람에게 평상복 그대로 입게 하고 한 사람만 흰 티셔츠를 입게 했다. 그리고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불빛이 약한 자동차 전조등으로 비추어왔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만 유난히 눈에 띈다. 사실 저녁밥을 먹다 데모 구경하러 나갔다는 말은 이모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로 추정된다.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이모 할머니와 누워있다 밖으로 나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만일 그 당시 경찰에게 데모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그 말은 경찰에게 우리 아이가 공산당의 조종을 받은 빨갱이나 폭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주일이 데모하다 죽었다가 아니라 데모 구경하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죽음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을까?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글이 다른 곳도 아닌 마산시에서 발행하는 마산15에 버젓이 실렸다. 그럼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을까? 그 기사를 쓴 마산15 기자에게 근거를 물어봤더니 3.15를 기념하는 사업회에서 발간한 3.15 의거사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글 속에서 주일이가 데모하다 사망한 위치가 정확히 나오는 검찰 조사 자료도 나온다. 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올렸다면 문제 삼을 일은 못 된다. 그러나 하필이면 잘못된 정보만 발췌해서 올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마산 인구 40만에 마산15는 12만 부나 발행된다고 한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우습게도 3.15 4.19 민주열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 관련법들이 생기고 난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고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김주일이 평가절하되는 엉뚱한 일도 생기는 걸 보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당시 3.15 의거의 주역은 힘없고 빼기 없어 당하기만 하던 민중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3.15에는 주인도 없고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도 없다. 저 동상에서 50년 전 돌멩이를 주워 나르던 신포동에 몸파는 여인으로 분장한 여학생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민주영령들이 흘리는 눈물 같았어였다. 사실 주일이는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넘치도록 사랑받고 칭송받아왔다. 그래서 가끔 듣게 되는 새삼스러운 찬사에 내가 왠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비박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주일이는 그 누가 뭘 해도 끄떡없을 줄 알았는데 주일이는 마산에서 알게 모르게 3.15 의거와 4월 혁명의 상징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창립 초부터 계획했던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 주일이의 시신은 마산 도립병원에서 이틀 밤을 지낸 4월 13일 밤 11시.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 경찰들이 몰래 시신을 도립병원 뒷문으로 빼돌려 남원으로 내달렸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내 아들 시체를 못 받겠다. 서울에 가서 경무대나 이기봉이한테 갖다 주라고 호통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산에 안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기자 회견문을 통해 주일이를 지켜내지 못한 마산 시민들은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례를 치러주어야 하는 것이 마산 시민들의 도리요 의무이며 예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일이는 국민의 아들이었던 만큼 범국민장으로 치르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나는 지난 두어 달 열사의 범국민장을 준비하는 내내 수많은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드디어 4월 11일 아침이 밝았다. 김주일 범국민장에는 평소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애틋하게 생각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마산 남원 시민들도 함께했다. 범국민장 행사에 걸맞는 전국 인사들의 추도사와 문화 행사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유족들과 많은 시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80고령의 평범한 시민이었다. 저에게는 금년 50세 경자라는 딸아이와 금년 49세 주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주열 군이 마산 학생이거나 경남 출생이었다면 좀 더 일찍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1960년은 경자년이었다. 연년생으로 다음 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주열이라고 지었다. 주열이의 죽음이 너무나 애통하기도 했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찾아준 기특하고 고마운 주일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범국민장 준비와 이 다큐를 제작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소에 3.15니 국가 기념일이니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평범한 시민들 속에 오히려 주일이에 대한 기억과 깊은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주일이는 변함없는 국민의 아들이었다. 이제 나도 편한 마음으로 주일이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친구야, 그동안 난 이런 수백억짜리 건물들이 자네의 입주를 거부했을 때 너무나 이기적이고 야박한 세상 사람들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자네는
황금으로 만든 궁전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아직도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래, 그날 우리가 영웅이 되려던 것도 열사가 되려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주일이를 생생히 기억해주고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역사는 늘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거야. 친구야, 우린 아직도 보내야 할 것을 보내지 못하고 있단다. 지난 50년 참으로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제2, 제3의 김주일이 얼마나 많이 나왔던가. 그래도 그건 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일 뿐. 친구야, 미안해. 자네 어깨 위에 지어준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 이제 난 너를 너에게로 보낸다. 그러나 자네를 비롯한 숱한 열사들이 남겨준 이 민주의 횃불만은 그 누구도 끄트리지 못할 것이다. 이 횃불은 우리 세대보다 더 튼튼한 심장, 더 튼튼한 다리, 그리고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진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이야. 친구야, 잘 가라. 너도 영원히